9번 보겠습니다. 소득 M을 갖는 소비자가 두제와 XY를 통해서 이런 모양의 효용을 얻습니다. YJ 가격이 1일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이 소비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소득은 0에서 무한대 사이의 값을 갖고요. 이 문제는 이 효용함수의 모습을 보면은 원의 방정식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은 XY 평면에 우리가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그 모습을 가지게 되고, 물론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가야겠죠. 이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하는 점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효용 극대화의 일개 조건인 한계대체율 MRS-XY가 X제의 가격과 Y제의 가격이라는 이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건에서 이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극소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선을 이 무차별 곡선에 접하게 그려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이 그어지는데 이 효용을 달성하는 하나의 예산선이 되고, 하지만 이것이 효용 극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더 적은 이러한 지출로 이 효용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접하는 이 밑에 있는 이 일개 조건을 만족하는 그 점이 효용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한계 대체율과 가격 비율이 일치한다는 이 효용 극대화의 일개 조건은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고 내부 해를 갖는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이 축 쪽이 아니라 축 안에 있는 이 영역에서 성립이 될 때 이것이 효용 극대화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건을 가지고 구할 수 없고, 예산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것이 무차별 곡선과 어느 점에서 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영역을 나눠서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X제 수요가 가격의 단위 탄력적인 점이 있다. X제 수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데, 자, 오른쪽에 먼저 이 소비자가 직면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용을 극대화해야 되는데 예산 제약 조건 하에서 극대화를 해야 되죠. YJ 가격이 1이라고 했으니까 PY 대신에 1을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X제 수요함수를 구하려면 이 PX라는 X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이 예산 제약선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PX가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그 PX의 가격의 영역을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작은 구간과 1인 구간, 1보다 큰 구간으로 나눠서 각각의 경우에 이 소비자가 어느 점에서 소비를 하는 것이 효용을 극대화하는지를 경우를 나눠서 구해봤습니다. 먼저 PX가 1보다 작을 때, PX가 1보다 작게 되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이 핑크색처럼 완만한 기울기를 갖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할 때 X제만 구입하는 그런 소비를 하는 것이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점이 됩니다. 즉, 이 검은색이 무차별 곡선인데 이것이 이렇게 X축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효용이 극대화되는 소비점이 되죠. 그래서 이것은 Y는 하나도 소비하지 않고 X제만 소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제약식에서 y가 0이니까 px 곱하기 x가 m이 되죠. 그것이 여기 있는 이 식이고, 결국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px분의 m이 돼서 이것이 이 가격 px가 1보다 작을 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x제 가격이 1일 때, 이때는 이 예산 제약식이 x 더하기 y는 m으로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예산선이 되고, 이것은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이 y축의 이 0,m이라는 점과 x축의 m,0이라는 점이 이렇게 두 가지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됩니다. 즉, 이 소비자는 x제를 m만큼 소비하든 아니면 y제를 m만큼 소비하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택해도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정리해 봤고요. 그런데 y가 m이라는 것은 결국 x가 0이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산 제약식이 x 더하기 y는 m이고, 이때 x는 m이거나 x는 0이 이 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x의 가격이 1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는 그래프에서 지금 이 오렌지색의 가파른 기울기가 되고, 이 예산선 하에서는 소비자는 y제만을 소비하는 이 점 0,m의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됩니다. 즉 x의 소비량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는 0이라고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조건을 알아봤고요. 이것을 이제 x와 x의 가격 평면에 그리면 x의 수요함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첫 번째 경우는 이 x제 가격이 1보다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직각삼곡선의 모습을 가지게 되고, x제 가격이 1일 때는 x제를 m만큼 소비하거나 0만큼 소비하거나 이런 점이 되고요. 그리고 x제 가격이 1보다 클 때는 x는 0, 즉 이 y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x제 수요함수의 모습인데, 보기 1번에서 x제 수요가 가격의 단위 탄력적인 점이 있다고 했는데,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x제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것인데, 즉 이것은 마이너스 dpx분의 dx 곱하기 x분의 px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수요함수에서 도출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직각쌍곡선의 모습을 보이는 이 영역이 가격 탄력성이 1이 되는데, 그것은 이 식을 가지고 이 가격 탄력성의 식에 적용을 해보면 x를 p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은 이게 분모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px 제곱분의 m이 되죠. 곱하기 px가 있고요. 이게 여기가 x인데, x는 px분의 m이니까 x분의 1은 m분의 px니까 m분의 px가 또 곱해지니까 이게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약분되고 이것도 여기 약분되죠. 그러면 남는 게 뭐죠?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x제 수요는 가격의 단위 탄력적인 점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2번, x의 가격이 1이면 두 제와의 소비량은 같다. x의 가격이 1이면 x는 m이거나 y는 m인 점을 소비하게 되죠. 근데 x는 m이라는 것은 y가 0이라는 것이고, y가 m은 x가 0이니까 두 제와의 소비량은 다르죠. 그래서 2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3번은 대체 효과에 대한 내용인데, 이것은 다른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x제 모든 가격하에서 효용극대화 소비점은 유일하다.
X의 가격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각각 다른 다양한 소비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5번 한계 대체율이 X의 가격과 같아지는 효용 극대화 소비점이 존재한다. 한계 대체율은 X의 한계 효용 나누기 Y의 한계 효용이죠. X의 한계 효용은 이 효용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한 2X가 되고, YJ 한계 효용은 역시 효용 함수를 YJ에 대해서 미분한 2Y가 돼서 이것은 Y분의 X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과 X의 가격이 같아지는 이러한 효용 극대화 소비점이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분모에 1을 놔도 동일한 식이 되죠. 공교롭게 이 문제의 YJ 가격이 1이니까 결국 이것은 한계 대체율이 X와 YJ의 가격 비율과 같다는 조건이고, 이것은 통상적인 무차별 곡선,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이 내부애를 가질 때 그때 효용을 극대화하는 1개의 조건이 되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문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모양을 갖게 되고,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점이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효용을 극소화시키는 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5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번은 X의 가격이 2에서 0.5로 떨어지면 대체 효과가 어떻게 되냐를 묻고 있는데, X의 가격이 이렇게 변화라면 우리는 가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이것은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대체 효과는 바뀐 가격선이 기존의 효용을 유지하는 그 조건 하에서 어떻게 소비점이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효과고요. 소득 효과는 상대 가격 구조가 바뀐 가격 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점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효과입니다. 먼저 이 X의 가격이 2일 때와 0.5일 때의 예산선을 봐야겠죠. 지금 여기가 X의 가격이 2일 때 예산선이고요. 이것이 X의 가격이 0.5일 때 예산선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X제와 Y제 평면에 2일 때 예산선 2X 플러스 Y는 M을 지금 이 오렌지색으로 그렸고요. 그 다음 X의 가격이 0.5일 때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완만한 예산선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격이 X의 가격이 2일 때는 지금 이 0,M이라는 점, Y제만 M을 소비하는 이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었던 이 소비자가 X의 가격이 0.5로 하락했을 때, 이때는 X제만 2M을 소비하는 이 점에서 효용을 극대화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격 효과는 X제가 처음에는 0에서 2M으로 바뀌었으니까 가격 효과는 2M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각각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데, 대체 효과는 최초의 이 효용은 이제 M 제곱을 효용으로 갖게 되는 무차별 곡선인데, 이렇게 상대 가격이 변했을 때 이 효용을 유지하는 소비점을 구해야겠죠. 즉, 이 최초의 소비점에서 상대 가격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변했을 때 이 무차별 곡선의 효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 어디냐 찾으면 바로 이 핑크색 이 안쪽에 있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이 M,0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체 효과니까 X제가 0에서 M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대체 효과는 M이 되고요. 그럼 소득 효과는 자연스럽게 2M에서 M을 뺀 거니까 소득 효과도 M이 되죠. 소득 효과는 이 핑크색 안쪽의 예산선이 이렇게 바깥쪽의 핑크색 예산선으로 이동을 했을 때, 즉 변화된 상대 가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한 부분, 그것이 어떤 소비점에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보는 거죠. 결국 X는 M을 소비하다가 X는 EM을 소비하는 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 차이가 M이 되니까 이것이 소득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대체 효과가 2분의 M이라고 했으니까 M인데 2분의 M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죠. 자, 10번. 두 명의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는 EY로 주어져 있고, 한 소비자는 P는 10-Y, 다른 소비자는 P는 10-2Y의 역수요 함수를 갖는다. 만약 이 독점 기업이 가입비와 서비스 가격을 분리하여 부과하는 2부 가격제를 실시한다면 극대화된 이유는? 자, 먼저 2부 가격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이 2부 가격 투파트 테리프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비와 서비스 가격의 판매량을 곱한 판매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그래서 이 가입비와 서비스 이용량에 따른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윤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가입비 M과 판매이윤 V로 가지게 되는데, 가입비는 말 그대로 처음에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내야 하는 가입비죠. 그런데 이 가입비는 특정 소비자가 누리는 소비자 잉여의 크기와 같이 설정을 해야 이윤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매 이윤이 있는데, 이것은 서비스 가격을 책정하고 그것이 한계 비용과의 차이, 즉 이 만큼의 판매량을 곱했을 때 이것이 판매 이윤이 됐는데, 이렇게 가입비와 판매 이윤으로 독점 기업의 이윤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소비자가 두 명이 나오죠. P는 10-Y라는 수요 함수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와 P는 10-2Y라는 수요 함수를 가진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소비자의 가입비는 어떻게 책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율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그래프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래 그림 두 개로 각각의 소비자의 수요 함수를 그렸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부터 보면 P는 10-Y니까 이렇게 가격이 10인 점에서 수요량이 0부터 시작해서 수요량이 10까지 이렇게 되는 수요 함수가 그려질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P로 정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10-P까지 소비를 할 것이고,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이 빨간 삼각형이 됩니다. 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이사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만큼이 소비자 잉여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계 비용인데, 이 독점 기업의 비용 함수를 보면 C는 EY죠. 얘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한계 비용이니까 한계 비용은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이 첫 번째 소비자에게 이렇게 가격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이 독점 기업의 이윤은 이 빨간색 삼각형의 소비자 잉여와 판매 이윤 V는 이 P와 MC 사이의 이 면적이죠. 이것이 독점 기업의 이윤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소비자는 P는 10-2Y라는 수요함수를 갖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이 돼서 이때 가격을 P로 설정했다고 하면 역시 소비자 잉여는 이 삼각형이 되고요. 그리고 판매 이윤은 P와 MC 사이의 이 면적인 이 부분이 됩니다. 따라서 이 독점 기업은 소비자 잉여만큼 가입비로 받고 이 판매 이윤을 누리는 방식으로 2부 가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장에서 이 각각의 소비자에게 가격 차별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가격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수요함수의 모습을 봤을 때 소비자 잉여는 이 첫 번째 소비자가 더 크죠. 만약에 가입비를 첫 번째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에 맞게 설정을 한다면, 두 번째 소비자는 자신이 누리는 소비자 잉여보다 가입비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소비자만 시장에서 수요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독점 기업은 이 첫 번째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소비자가 누리는 소비자 잉여만큼을 가입비 M으로 설정을 해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첫 번째 소비자와 두 번째 소비자가 모두 가입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역시 판매 이윤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만큼 첫 번째 소비자에게도 가입비를 부과하니까 가입비는 두 번째 소비자의 가입비의 2배가 되고요. 그리고 판매 이윤을 더해서 그 판매 이윤은 이 첫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는 양과 두 번째 소비자가 소비하던 양에서 나오는 판매 이윤을 각각 구해서 그 합한 값으로 해서 독점 기업의 이윤을 구성하면 됩니다. 즉,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소비자에게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파는 경우와 첫 번째 소비자와 두 번째 소비자 모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윤을 각각 구해서 그 이윤을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큰지를 골라서 답을 고르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소비자에게만 이동통신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이윤을 구하는 과정을 써놓은 것이고요. 이 오른쪽은 첫 번째 소비자와 두 번째 소비자 모두 이동통신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가격을 설정해서 구한 이윤이 됩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이 첫 번째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를 M1이라고 하면, 이 M1은 이 빨간색 삼각형의 면적이죠. 이것은 2분의 1의 이 소비량이 10-P고 이 가격 10에서 P 사이가 10-P니까 이렇게 면적이 설정이 되고, 이것은 정리하면 2분의 1 10-P의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이윤을 첫 번째 소비자에 대한 판매 이윤을 V1이라고 하면, V1은 이 면적이라고 그랬죠. 이 사각형 면적이기 때문에 10-P 곱하기 P-2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독점기업의 이윤은 이 가입비 M1과 판매 이윤 V1을 합한 값이 되고, 이것을 가격 P에 대해서 미분해서 정리를 하면 가격이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가격 2를 파이 값에 다시 대입해서 정리하면 첫 번째 경우에 이 독점기업이 얻는 이윤은 32가 됩니다. 이것이 교과서에서 전형적으로 한 소비자에 대해서 이부 가격을 설정할 때 가입비는 소비자 잉여만큼 책정을 하고, 가격은 한계 비용으로 동일하게 책정을 해서 이윤을 얻는 방식으로 계산된 유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가입비를 두 번째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만큼을 첫 번째와 두 번째 소비자에게 책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두 번째 소비자의 가입비 M2라고 하면, 그것은 2분의 1 곱하기 이 높이가 10-P고 밑변이 2분의 10-P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4분의 1의 10-P의 제곱이 되고, 두 번째 소비자에게서 얻는 판매 이윤 V2는 P-2,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의 차이에서 소비량 2분의 10-P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2분의 1의 P-2 곱하기 10-P가 됩니다. 자, 이제 소비자 2의 가입비와 판매 이윤을 구했으니까 이제 이 시장 전체의 가입비와 판매 이윤을 구해봐야죠. 가입비는 소비자 1에게도
소비자 E에게 부과한 가입비 M2와 동일한 가입비를 부과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가입비는 M2의 2배가 되죠. 그러면 2분의 1의 10-P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판매 이유는 첫 번째 소비자의 판매 이유는 V1과 두 번째 소비자의 판매 이유는 V2를 합하면 되죠. 이것과 이것을 합한 것이 2분의 3의 P-2 곱하기 10-P가 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경우의 이윤인 파이2는 이 가입비와 판매 이윤의 합이 되고, 이것을 다시 P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정리하면 가격은 4가 됩니다. 이 4를 이 파이2에다가 대입하면 36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 즉 이 모든 소비자가 소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만큼 가입비를 부과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의 이윤이 첫 번째 소비자만 소비를 하도록 해서 얻는 판매 이윤보다 4가 더 크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36이 되겠습니다.